네,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는 속에서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는 내일장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실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사실 오늘 장에서 정말 반등이 여기저기서 나오는지라 또 이럴 땐 우리가 어디가 가장 앞으로 더 강할까에 대한 시선을 모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중에 한 곳 궁금한 쪽 챙겨왔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투심이 이쪽으로 살아나는 건지 LNF 오늘 강반등 그리고 에코프로도 함께 손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트리거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2차 전지주는 긍정의 뷰를 주신 바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적 성격 어떤 해석 주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음봉대. 지금 장의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 반등장이거든요. 종합주가지수가 4,200포인트 수준에서의 고점을 찍고 3,800까지 내려온 이후에 4,000을 향해서 반등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8만 원에서 출발해서 18만 원까지 주가가 움직였고요.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15만 원 내외에서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도 마찬가지죠.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 10만 원 초반에 내려온 이후에 반등 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포스코피처엠도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20만 원 저점 찍고 2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반등의 목표치를 판단해 볼 때 종합주가지수는 4,000포인트 언저리 근처에서의 반등 목표치로 설정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 또한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는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가격 수준에서 한 7%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전략적 전망에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에는 플러스권에서 쫓아가는 매수는 내일장부터는 안 되고요. 내일장부터는 철저하게 마이너스 영역권에서의 접근으로 단기 대응 측면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들었었던 전고 돌파까지를 보는 그러한 추세력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야금야금 현재 주가에서 한 7%대의 목표 주가를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전에 저희에게 주셨던 종목도 있긴 한데 관심 종목 여전히 그 종목으로 살필 수 있을까요?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네요. LNF네요. 가장 강하죠. 2차 전지 업종의 소재 관련 종목 내에서 최근 주가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앞서 잠깐 최근 주가 내에서 저점부와 고점부에 대한 내용들의 가격을 말씀드렸는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저점을 찍어주고요. 최근 15만 원까지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약 3배가 올랐죠. 에코프로비엠은 8만 원에서 18만 원. 포스코퓨처엠은 10만 원에서 25만 원이기 때문에 동일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가장 상승 탄력도를 크게 보여준 종목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상승 탄력이 컸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난 4분기에서부터 흑자 전환되었지만 이 적자의 구간이 한 2분기 내지는 3분기였어요. 그런데 LNF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적자였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흑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 관련해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최초로 내년부터 양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재료적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탄력도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매도입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업종의 대부분의 공매도 상황의 현황을 보게 되면 지난 연초 대비해서 공매도 수량이 그렇게 감소했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주가는 최소 2배 이상의 상승이 보여졌는데 여전히 공매도 수량은 비슷하거든요. 다만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한 상승에서의 흐름에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공매도 수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몸짓으로의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과정에서 LNF가 이번 반등 흐름에서 오늘 장에서도 약간의 키 맞추기 현상에서 장 초반 빠르게 진행됐다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한 수준에서의 주가 상승 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장 흐름에서 판단해보게 될 때 또 가장 빠른 흐름에서의 가장 탄력적인 흐름에서의 반등 구간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호주로 관심도를 갖고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LNF 쪽에 있어서는 반등, 각을 잡고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위원님, 시장이 궁금해요. 네. 4,000P까지의 반등 시나리오를 갖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과정에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시클리컬 단으로 석유, 화학까지 움직이는 오늘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장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골고루 반등이 나오는데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먼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반등을 먼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 섹터에서 흐름을 보게 된다면 왜 오늘 2차전지가 강할까요? 로봇과 2차전지 내에서. 왜냐하면 성장 섹터 내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로봇, 2차전지, 바이오, IT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최근에 계속 강한 거 있고요. IT 플랫폼은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업종이, 두 섹터가 최근 반등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은 10월 말에 조정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로봇주는 11월 초에 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 관점으로 판단할 때 짧게는 2차전지를 투자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조금은 하루 이틀 3, 4일 정도 시차를 두고 판단할 때는 로봇주가 다음 타겟으로 반등권에 들어오는 모습들로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반등장이기 때문에 반등의 순서에 대한 흐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반등장에서 이 앞으로의 그 순환 관점을 좀 잘 노려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동시호가 구간 마무리 구간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3,958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877선으로 양대 시장 모두 2.5% 이상의 반등세 나타납니다. 오늘 외국인이 그래도 들어왔다라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1위부터 5위권 보시면 하이닉스가 그래도 0.77% 상승, 삼성전자가 또 끌어가고 있고요. LG의 엔솔과 같은 종목도 오늘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거를 연속해서 전강 후약장이 연출되면서 다소 지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환율이 좀 진정이 되자 외국인들이 돌아왔고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오늘 아주 강하게 시장은 2%가 넘게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3,950선 위에서 6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2.7% 가까이 올라갔고요. 코스닥 지수도 2.5% 가까이 상승하면서 877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환율이 1,470원대 위를 웃돌면서 아무래도 이제 1,500원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좀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요. 당국에서도 이제 개입을 해서 환율 안정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원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1,465원 60전에서 마감 지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4,200억 원 가까이 그리고 무려 기관이 1조 2천억 원이 넘게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개인들은 1조 7천억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볼 텐데요. 여기서는 외국인들의 이거래 연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천억 원 가까이 샀고요. 기관도 1,000억 원 가까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최근에 봤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빨간불이 가득 들어와 있는 게 얼마만인가 싶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가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구글 사이에서 AI 주도권 싸움이 나오는 가운데 구글에서 만드는 TPU 쪽은 HBM뿐만 아니라 D램도 함께 병행한다라는 쪽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요. 신만전자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끝났습니다. SK하이닉스, 다소 SK하이닉스 비롯해서 엔비디아 밸류체인 종목들은 차별화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1%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등등의 종목들도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삼성전기 오늘도 강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6%대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살아나면서 아무래도 그동안 눌려 있었던 K바이오 쪽도 오늘 크게 올라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인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눌렸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1% 넘게 상승하면서 끝났고요.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리가켄바이오 등등의 종목들까지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끝났습니다. 알테오젠은 보합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금융 관련주들도 오늘 모처럼 시원하게 좀 올라줬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7%가 넘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조선 쪽이 최근에 많이 좀 쉬어갔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1에서 2%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우주항공 방산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오름세 대표주에서는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쪽도 어제는 쉬어갔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2% 가까이 오름세, 한온 시스템도 5% 넘게 올라갔습니다. 철강과 유틸리티 쪽도 오름세 보여줬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강했습니다.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까지 셀 메이커들도 모두 다 크게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그룹주와 LNF까지 강세였습니다. 석유화학 쪽도 산업의 구조 조정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쉬어갔던 AI 관련해서 네이버도 오늘 4% 넘게 올라갔고요. 카카오도 5%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원전주들도 오늘 시세가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원전 산업에 대해서 또 투자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오름세 보여줬고요. 넷마블 4% 넘게 올라갔고 지주사 쪽도 계속해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0만 2,80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이 오늘 2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3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 훑어보겠습니다. IT 투톱과 함께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오늘 3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기까지 오늘 또 호재 속에서 강하게 올라줬던 종목들 위주로 거래대금 많이 실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노타가 최근에 또 무섭게 올라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고요. 이뮤논시아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1, 2위는 노타와 이뮤논시아가 차지했고요. 에코프로 그리고 프로티나 두 자릿수 급등세, 로켓헬스케어는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노테크도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고요. 사면도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달러원 높긴 한데 일단 이 정도면 3원 70점 내려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이 또 들어왔는데 연속으로 들어올까가 사실 계속 고민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반등장 오늘 좀 빨갛게 머니맵에서도 확인했는데 자 여기서도 집중할 수 있는 이슈 있는 쪽 그리고 수급 있는 쪽은 어딜까요?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와 주신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재건주로 지금 더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종전과 이제 진짜 가까워지는 분위기라면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재료로서 활용할 때다. 이것이군요. 재건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종전 관련주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접근적 측면에서 빠르게 네. 이렇게 접근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종전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럽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최근 유럽의 주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에서 유럽이 가장 약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는 유럽의 성장률 자체가 최근에 계속 하향화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빨리 종전,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이슈가 지금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경기 부양, 글로벌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11월에 있는데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은 내년 초부터 삽불 떠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내에서의 SOC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때 어느 정도 다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경기 부양을 위한 SOC 투자는 현재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세계 경기 회복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은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고 재건과 관련된, 종전과 관련된 이슈에 의한 종목 상승이 기대되는 지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종전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보자. 이전에 저희 12시 방송에서 재건 논했을 때도 그러면 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와 같이 이전부터 좀 좋게 봐주셨던 종목군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라고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그런 종목군도 좋지만 오히려 따로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종목이 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탑픽 종목을 통해서 그 종목 똑같이 나오는지 볼게요. 맞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맞습니다.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저 무슨 기업이지? 포스코 그룹에서 뭐 2차전지 관련 사업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많이 보셨죠? 미생이 대우종합 상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드라마지 않습니까? 이 대우종합 상사가 지금의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상사주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산업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수익 구조의 측면을 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는 중개무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석탄이나 LNG를 대부분 수입하는 중개를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법인, 법인에 투자합니다. 우즈벡 같은 경우는 면방직 사업에 투자해서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요. 오늘 재료가 나온 동남아 쪽에 오일 관련한 또 투자를 많이 해서 이 법인에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개발을 통해서 30% 매출을 구성해 갑니다. 앞서서 리튬 가격이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원 개발 분야에서 수익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투자법인에 대한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전부터 많은 부분의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곡물 터미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밀 생산의 세계 2위라고 하죠. 곡물 터미널을 지어서 이제 전쟁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이제 재개되고 있고요. 발전소도 짓고 있고요. 지뢰 제거 산업, 이 부분도 지금 참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이 되게 된다라면 재건과 관련된 굴삭기나 중장비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이미 시장에 진입해서 그 국가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형성할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오히려 더 관심도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에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고요. 지금 관심 가격 수준도 무난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6만 원, 그리고 손절은 5만 1,000원 정도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으로 앞으로 응집될 수 있는 모멘텀에 기대를 더해보며 6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저희 추가 전략 받고 싶은 종목도 있습니다. 10월 중순 후반쯤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10월 22일에 보로노이 언급 주셨는데요. 보로노이가 일봉, 주봉, 월봉으로 봐도 너무 멋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 잘 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가를 판단할 때 이러한 바이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매도가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의 섹터가 움직일 때는 대장주, 대표주, 선도주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장주, 대표주, 선도주는 알테오젠이거든요. 알테오젠의 주가는 최근에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을 때는 주변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50만 원 깨는 하락에서의 모습이 나오면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로나이도 보유이지만 알테오젠의 주가를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를 그렇다면 알테오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잘 세워보시죠. 고맙습니다.